기출구 꿈팀센터 여러분, 오늘은 2019년도 제2회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조금 지금 시험이 다가오는 만큼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영상은 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계산 부분도 조금 더 천천히 속도를 조정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될 건데요. 2019년도 제1회를 풀고 오셨기 때문에 2회는 조금 더 쉽게 느껴질 것 같긴 한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항상 어떤 문제예요? 다항식의 연산, 다항식을 더하고 빼고 하는 문제였죠. 자, 문제에서 3a 빼기 b에 대해서 물어보았어요. 자,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a 대신에 뭐 대입해요? 네, a 대신에는요 x제곱 플러스 x를 대입을 하고 b 대신에는 뭐 대입해요? 3x 플러스 4를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a 3 곱하기 여기 곱하기 생략되어 있다고 했죠? 자, 3 곱하기 뭐예요? x제곱 플러스 x. 자, 그 다음에 곱하기 할 때는 항상 가로를 적어주지 않으면 답이 틀리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b. 자, 그 다음 주의할 거 여기도 마이너스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 곱하기 b예요. 뭐라고요? 마이너스 1 곱하기 b이기 때문에 항상 가로를 적어주셔야 해요. 3x 플러스 4를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계산을 해볼 건데요.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바로 하나하나 곱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항상 가로 있는 거 주의하시고 마이너스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하고 x제곱을 곱하면 뭐가 돼요? 자, x 생략을 하고 3x제곱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3이랑 x도 곱해줍니다. 3이랑 x를 곱해주면 3 곱하기 x인데 곱하기 생략해서 3x. 자, 여기 앞에 더하기 생략되어 있는 거죠? 자, 더하기 곱하면 더하기 곱하면 더하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랑 3x 곱할 건데요. 자, 마이너스랑 플러스 곱하면 뭐라고 했었어요? 마이너스랑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랑 플러스 4 곱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 4. 자, 그 다음에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줄 거예요. 동류항이라 하면 이렇게 사수가 같은 항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3x제곱이랑 같은 항 없네요. 자, 3x랑 같은 동류항 어디 있어요? 네, 3x가 있네요. 마이너스 3x 있습니다. 3x에서 3x를 빼면 네, 0이 되죠. 상쇄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 상수는 남아있죠. 그래서 3x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1에서 한 그대로 풀면 되는데 주의할 부분은 이렇게 A나 B를 대입할 때 항상 가로를 쳐서 적어주시고 계산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 이거 다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가 쉽게 풀리게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번 항등식 관련된 문제 풀어볼게요. 자, 항등식은 뭐라고 했었어요? x가 여러 개 있는데 그 값에 동일한 값만 대입을 하면 어떤 값을 대입을 하더라도 그 값이 등식이 성립이 된다. 즉, 좌변과 우변을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식을 저는 항등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좌변이랑 우변을 같게 만들어 주려면 좌변도 정리를 해주고 우변도 정리를 해줘야겠죠. 자, 우변은요, 모르는 문자 A, B가 있긴 하지만 다 전개가 되어 있어요. 건드릴 게 없는데 좌변이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로 지금 아직 덜 전개가 되어 있죠. 왜요? 여기 2랑 가로를 서로 곱해줘야 되는데 그게 계산이 아직 덜 되어 있어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2랑 x제곱을 곱하면 뭐가 돼요? 네, 2x제곱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랑 x를 곱해주면 뭐가 돼요? 네, 바로 2x가 됩니다. 자, 여기는 다 더하기랑 더하기의 곱셈이기 때문에 다 플러스로 나오게 되겠네요. 자, 2랑 x랑 곱했더니 2x가 나왔고요.
2랑 2를 곱하면 값이 뭐가 돼요? 네, 4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값이 뭐랑 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우변에 있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bx가 아니고 EX 플러스 b랑 같아야 된대요. 자, 좌변과 우변이 같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x제곱끼리 한번 비교해 볼게요. 2x제곱이랑 ax제곱이 같아야 돼요. 이 말인 즉슨 a 값이 뭐가 돼야 돼요? 네, 바로 2가 돼야 된다는 의미고요. 자, 2x는 지금 같게 되었고요. 자, 그러면 4랑 b가 같아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a는 2, b는 4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값을 뭐 구하라고 했어요? a랑 b를 더한 값을 물어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2랑 4를 더해서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항등식이라 하면요, 좌변과 우변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마 좌변이나 우변 둘 중에 하나, 아마 좌변이 될 거예요. 좌변이 아직 덜 전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개를 해주시고 우변과 같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1번, 2번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꼭 맞추셔야 되고 우리 3번 목과 나머지 관련된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2019년도 1회에서는요, 목과 나머지 관련해서 조립제법이라는 개념이 나왔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조립제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답니다. 자, 나누어지는 수가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5가 5를 x 마이너스 1로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더니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는데 원래는 자, 문제에서 뭐래요? 바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했어요. 자, 나누어 떨어진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개념이 어떤 말일까요?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랑 같습니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예요. 나머지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우리는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들어보신 친구분들도 있을 거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요. 우리 제가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나머지에 대해서만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몫에 대해서는 정보를 얻을 수는 없고요. 나머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더니 그 값이 0이 나오겠다. 이걸 이용을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첫 번째 뭘 찾을 거냐면 나누는 수가 나누는 수가 0이 되는 x값 찾기.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나누는 수가 뭐예요? x-1이죠. 네, x-1이 0이 되는 x값이 뭐예요? 바로 1이죠. x는 1이에요. 이거 찾았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x값을 나누어 지는 수에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온다. 자, 어떤 말이냐면요. 자, x-1이 0이 되는 x값 찾았어요. 뭐예요? 1입니다. 이게 0이 되는 값 찾았어요. 자, 우리 이 x는 1을 어디다가 대입하냐면 나누어지는 수의 x값에 대입을 해볼 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x는 1 대입해 볼게요. 자, x는 1 대입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1의 3승 빼기 3 곱하기 1의 제곱. 자, 이것 또한 점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도 곱하기를 또 다른 문자로 표현한 거예요. 곱하기랑 똑같은 거예요.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곱하기로 표현을 할게요. 더하기 a 곱하기 1 더하기 5가 나머지랑 같대요. 근데 우리 나머지 뭐라 했어요? 0이라고 했죠. 자, 다시 한번 나머지 정리는요. 어떤 거냐면 나누는 수가 0이 되는 x를 나누어지는 수에 대입을 하면 나머지가 나온다는 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1의 3승은 값이 1이 되고요. 3이랑 1의 제곱, 즉 3이랑 1을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 곱하기 1은 a가 되고 플러스 5. 자, 이것도 계속 계산해 볼게요. 자, 쉽게 1이랑 5부터 더할게요. 그럼 6 빼기 3 더하기 a. 자, 6에서 3 빼면 3 더하기 a. 이 값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a 값에 뭐를 대입을 해야 0이 될까요? 네, 바로 a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 나누어 떨어진다는 의미는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예요. 자, 이 문제에서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이 없고 나머지가 주어져도 똑같이 푸는 거예요. 자, 어떻게 푼다고요? 나머지 정리 이용할 거예요. 나누는 수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서 그 값을 나누어지는 수에 대입을 하면 뭐가 된다고요? 나머지가 된다. 그 개념을 이용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이 개념이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립제법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조립제법이 어떤 거였어요? 조립제법은 목과 나머지 모두 나타낼 수 있는 건데요. 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나누어지는 수에 뭘 나타내요? 개수. 우리 문자 앞에 있는 개수를 나열을 하고 나열부터 해볼까요? x 3승 앞에 있는 게 1. 나머지 정리가 아니고 이번에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조립제법. 만약에 1번 우리 처음에 한 방식이 이해가 되시면 이 부분은 굳이 들을 필요는 없지만 다음에 조립제법에 관련된 문제가 또 나오면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문자 앞에 있는 x세제곱 앞에 있는 개수는 1. 자, x제곱 앞에 있는 개수는 뭐예요? 마이너스 3. x 앞에 있는 개수는 a가 되고 그 나머지 상수는 5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을 크게 그려준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뭐 찾아요? 나누는 수가 0이 되는 x값. 똑같죠? 이거는 x는 1을 여기 옆에 적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내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1과 1을 이제는 곱해줘요. 1 곱하기 1은 1.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죠? 더해준다고 했었죠. 우리 더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수직선 이용해요. 0일 때 마이너스 3만큼 갔다가 1만큼 오면 뭐예요?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1과 마이너스 2를 곱해줄 거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마이너스가 되고, 자, 이건 더해주면 계산이 아직 안 되죠. a-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과 a-2 곱하면 a-2가 되고, 우리는 이것도 더해주고 a, 자, 그러면 5 빼기 2는 3. 자, 이 자리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나머지 자리라고 했습니다. 자, 나머지 자리 0, 그러면 a 플러스 3이 뭐예요? 0이죠. 맞아요? 그러면 a 값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되죠.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립제법의 좋은 점은요. 우리 이렇게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면요. 몫을 나타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몫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몫은 뭘까요? 몫은 여기 나머지 옆에 있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개수를 나타낸 거예요. 1,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2. a-2는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 어떻게 해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몇 칸?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몫은 뭐가 돼요? 몫은요, 우리 처음에 차수가 3이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차수가 한 칸 내려가요. 즉,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돼요. 항상 이렇게
1차식으로 나누어주면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누어주면 몫은 2차식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0이 되고요. 이렇게 몫을 구하라는 문제는 지금까지 안 나왔는데 점점 계속 유형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몫을 찾는 방법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4번 복소수 관련된 문제 살펴볼게요. 제가 복소수 관련된 문제는요. 어떤 걸 꼭 알아야 한다고 했었죠? i를 두 번 곱했을 때, 즉 i 곱하기 i, 즉 i 제곱은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었죠. 그 개념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문제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i는 루트 마이너스 1. 이 말인즉슨 i를 두 번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할 거예요. 오른쪽 항과 왼쪽 항이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좌변부터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i랑요 3-2i네요. 3-2i를 계산을 해줄게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하나랑 하나를 곱하기 생략되어 있죠. 그러면 i랑 3부터 곱할 거예요. 자, i랑 3 곱하면 3i 곱하기 생략한 거죠. 그 다음에 i랑 i 곱하면 자, 마이너스 플러스랑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고 1 곱하기 2는 2 i 곱하기 i는 i 제곱 이해되나요? 자, i랑 상수는 합칠 수가 없어요. 자, i랑 3 곱해서 3i 그 다음에 플러스 i랑 마이너스 2 곱하면 1 곱하기 마이너스 2는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가 되고 i는 2개니까 i 제곱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뭐 써야 돼요? 바로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여기다가 이용을 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3i는 그대로 냅두고 마이너스 2 i 제곱 대신에 뭐 대입한다고요? 마이너스 1. 자, 곱하기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가로도 쳐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 3i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곱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바로 플러스가 됩니다. 2랑 1 곱하면 2가 되네요. 자, 그런데 3i 플러스 2 우리 좌변 이제 계산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뭐랑 같대요? a 플러스 3i랑 같대요. 3i랑 3i 같으니까 a랑 뭐가 같아야 돼요? 2랑 같아야겠죠. 그렇게 해서 a는요 2가 되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1회에서는요 단순 계산을 했었어요. 1회에서는 곱하기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 복소수 이번에는 곱하기가 나왔죠. 곱하기가 나오면 보통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개념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야 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하나 곱해주면 i제곱이라는 꼴이 나오니까 거기에 i제곱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시고 계산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좌변과 우변이 같아진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번은 굉장히 쉬운 문제로 문제 푸는 스킬만 알려주고 제가 끝냈었죠. 그 스킬 그대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5번은요 주어진 범위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에서는 제가 뭘로 표현된다 했죠? 실선 이렇게 실선으로 표현하고 주어진 범위가 아니면 뭐 점선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이 점선 부분은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실선 부분만 봐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차함수 그림 나와 있어요. 자,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에 뭘 물어보았어요? 최대값에 대해서 물어보았네요. 자, 우리는 어떤 거 찾을 거예요? y의 최대값 찾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y는 여기 있죠. y 우리 위에서 가장 높이 있는 값이 최대값이 되고 가장 아래에 있는 값이 최소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y 좌표 볼게요. 자, 어디가 가장 높이 있어요? 자, 대충 그려볼게요. 제가 마이너스 3,0을 지나고 그 다음에 0,3을 지났는데 마이너스 1,4를 지났는데요. 자, 어떻게 표시돼요? 이렇게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죠. 우리는 이 부분만 볼 거예요. 자, 가장 높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점이고요.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은 이 값이 되겠죠. 그러면 최대값은 뭐가 돼요? 바로
4가 되고 최소값은 뭐가 돼요? 바로 이렇게 오니까 0이 되겠네요. 굉장히 쉬운 문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번을 살펴보았고요. 계속해서 6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요. 어떤 문제냐면요. 부등식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우리 2019년도 1회에서는요. 어떤 1차식, 두 1차식의 곱, 즉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절대값이 붙은 부등식이 나왔네요. 자, 이거랑 우리 2차 부등식 두 유형만 나오니까 우리 2019년도 1회랑 2회만 풀 줄 아시면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절대값 x-1은요 어떻대요? 3보다 더 작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이 절대값을 벗겨줘야 돼요. 벗겨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벗겨주고 그 다음에 수직선 위에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수직선 위에 표현을 해야 하는데요. 자, 절대값을 벗기는 방법은요, 제일 먼저 뭐냐면, 자, x-1은요, 그거 하기 전에 절대값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절대값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절대값은요, 그 안에 있는 값의 크기를 얘기해요. 즉, 어떤 거냐면요, 수직선으로부터 0에서부터 얼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가. 자, 예를 들면 2를 한번 볼게요. 절대값 2는요, 0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어요?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마이너스 2는 0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어요? 네,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즉, 절대값 마이너스 2는 2가 나오게 됩니다. 즉, 안에 있는 값이 음수, 즉 마이너스가 붙어 있더라도 양수, 즉 플러스로 나오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값은 크기예요. 크기는 0 이상이죠. 즉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절대값 안에 있는 음수도요, 양수로 나오는 것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절대값을 벗기는 방법은요, 가장 먼저 그대로 절대값 벗겨서 하나 적어줘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뭐냐면 x-를 그대로 적어주고, 잘 봐요. 그대로 적어줘요. 그런 다음에 그리고 이것도 부등호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 부등호가 요거 있다고 했죠. 이거 두 개 한꺼번에 보고 이거 두 개 한꺼번에, 등호만 없고 있고의 차이죠. 자, 우리 마찬가지로 여기 왼쪽이 더 작은 거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런 거는요 어떻게 해주냐면, 우리 이거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우리 2019년도 1회에서요 요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풀었어요? 여기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서, 만약에 여기가 제가 x-2라고 하면 x는 1, x는 2였죠. 이거 어떻게 했어요? 1, 2 적고 요거 그대로 가져왔었죠. 자, 이런 것처럼요, 이 부등호 마찬가지로 어떻게 적어줄 거냐면 x-1이랑 3은 그대로 적어줘요. 그리고 이 부등호를 여기 썼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써줄 거예요. 그 대신 이 3에다가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여서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끝이 나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부등호 이런 모양은 항상 이 두 개가 이렇게 사이사이에 x가 끼게 되는데요. 이 x-1을 그대로 가져오고 부등호도 그대로 가져오게 되는데, 이 3만 끝에는 오른쪽에는 그냥 3을 적어주고 반대쪽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어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x의 범위죠. 자, 지금 근데 x-1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x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곳에 뭐를 더해줘야 될까요? 네, 1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1이 사라지겠죠. 자, 그러면 1 더해주면, 자, 계산해볼게요. 마이너스 3 더하기 1은 어려우시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 등호, 수직선 하나, 둘, 셋, 뭐예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상쇄되니까 x만 남고 3 더하기 1은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x의 범위는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다는 거예요. 이거 수직선 위에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2랑 4가 있는데 자, 우리 여기 동그라미 안에 색칠을 하는 경우는 등식, 는이 포함되고 만약에 이게 빈 동그라미가 되면 등호가 표현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 빈 동그라미 문제는 아직 출제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이너스 2부터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어때요? 작거나 같으니까 어디를 의미해요? 여기를 의미하게 되겠죠. 자, 여기 의미하는 곳 어디예요?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요. 뭐를 볼 거냐면 이 부등호가 반대되는 부분도 한번 볼게요. 우리 2019년도 1회에서도 제가 반대되는 개념 알려드렸었죠. 어떻게 됐었어요? 작은 것보다는 더 작고 큰 것보다는 더 크다라고 이런 식으로 알려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 절대값이 씌인 것도 비슷한 논리입니다. 자, 절대값이 씌인 건 어떻게 할 거냐면요. x-1을 그대로 절대값 바뀐 거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또는을 적어주시고 x-1은 그 다음에는 이번엔 뭘 적어주시냐면요. 잠시만요. 안 되는구나. 만약에 여기가 바뀌었다고 하면요. 자, 이거는 그대로 적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또는 x-1은 이제 부등호를 반대해 주시고 마이너스도 붙여주십니다. 자, 어떤 거예요? 큰 값보다는 더 크고 작은 값보다는 더 작다. 어때요? 우리 앞에서 한 내용이랑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x의 범위니까 양쪽에 1을 더해주면 x는 4보다는 크고 또는이랑 5와 같은 의미죠. 1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2보다는 더 작다. 자, 즉 큰 값보다는 더 크고 작은 값보다는 더 작다라는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만약에 문제 보시면 3번 부등호가 만약에 왼쪽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의 범위 쪽이 더 크면 3번이 되겠는데 이번 문제는 더 작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7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7번은요. 중점의 좌표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제가 2019년도 1회에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7번에서는 유형이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는 방법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중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중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A는요 마이너스 5,7이고 B는요 1,1이에요. 자, 선분 A, B의 중점의 좌표를 찾아보래요. 자, 중점이 무엇일까요? 중점은요 이 가운데 점 즉 A와 B의 가운데 점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가운데라고 하면 기억을 하고 있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평균이에요. 평균. 자, 우리 어떤 거 하냐면 예를 들면 저는 뭐 A라는 학생에게 연필을 10자루를 나눠주고 B라는 학생에게 30자루의 연필을 나눠줬어요. 그러면 저는 평균적으로 학생들에게 몇 자루의 연필을 나눠주게 된 걸까요? 바로 20자루죠. 이거 어떻게 구한 거예요? 10자루랑 30자루를 어떻게 해요? 더한 다음에 2명의 학생들에게 나누어 줬으니까 2명으로 나누어 줬었죠. 이게 우리는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중점을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중점을 구할 때는요.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계산을 해줄 거예요. 자, x좌표의 자리는 앞에 자리, y좌표의 자리는 뒷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x좌표는 뭐가 돼요? a는요 마이너스 5가 되고 b는요 뭐가 돼요? 1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평균 구하는 것처럼 두 개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바로 더해줍니다. 두 개를 더해주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2로 나누어 주게 돼요. 마찬가지로 y좌표도 보시면 a의 y좌표는 7, b의 y좌표는 1. 이거 두 개 어떻게 한다고요? 두 개 더하고 2로 나누어 줍니다.
자, 계산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5 플러스 1 어떻게 계산해요? 어려우신 분들은 수직선 이용할게요. 0을 기준으로 5칸은 왼쪽으로, 그 다음에 한 칸은 오른쪽으로. 자, 어디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4를 2로 나눠줬어요. 그럼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고 4를 2로 나눠주면 4 나누기 2는 2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선분 AB의 중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찾았어요. 그러면 선분 AB의 중점 Y좌표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7이랑 1 더하면 8이 되고 8을 2로 나누면 4가 되겠네요. 즉 중점, 자 선분 A의 중점은 뭐가 돼요? 네, 마이너스 2, X자리, X좌표 자리, 그 다음에 Y좌표 자리 마이너스 2, 4가 되겠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7번에 중점 물어보거나 아니면 두 점 사이의 거리 물어본다고 했었죠.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기억하실까요? 또 어떻게 해요? X좌표끼리 빼서 제곱을 하고 Y좌표끼리 빼서 제곱을 해준 다음에 그걸 더하고 거기다가 근호를 씌워준다고 했었어요. 그게 기억이 안 나면 근호 안 씌우고 두 가로 제곱 더하기 세로 제곱은 빗변의 제곱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점은 X좌표랑 Y좌표끼리 각각 계산을 해주는데 X좌표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눠주고 Y좌표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눠주시면 중점의 좌표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8번은요. 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자, 직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3에 어떻게 된대요? 서로 수직이고, 수직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이 직선에 수직이고 어디를 지난대요? 0,1을 지난다고 하네요. 자, 제가 앞에서요. 우리 2019년도 1회에서는 평행이라는 평행이라는 걸 배웠는데, 자, 그럼 짚고 넘어갈게요. 평행은 기울기가 같다. 기울기는 뭐예요? 이 X좌표 앞에 있는 개수가 기울기죠. 여기가 기울기. 자, 그런데 수직은 뭐예요? 수직? 어떤 직선과 어떤 직선이 수직이다라는 개념은 기울기, 각각의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뭐예요? 마이너스 1이다.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랑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3의 기울기, 즉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그걸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우리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제가 이건 세모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이걸 곱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세모에 어떤 값이 들어가야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될까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마이너스에 뭘 곱하면 마이너스가 나와요? 플러스를 곱해야 마이너스 플러스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2분의 1에 뭘 곱해야 1이 나와요? 네, 2를 곱해줘야 서로 상쇄가 되겠죠.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바로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기울기가 2고 그 다음에 한 점이 바로 0,1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요? 그대로 기울기가 X좌표, X 앞에 개수에 오니까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자, 우리 뭘 구해야 돼요? 여기 뒤에는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건 동그라미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한 점이 이 직선의 방정식 위에 있으니까 이 점을 대입을 했을 때 이 식이 성립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X좌표에는 0을 대입하고 Y좌표에는 1을 대입을 해볼게요. 자, 1 대입하면 1, 그 다음에 2 곱하기 0 더하기 동그라미예요. 자, 그러면 2 곱하기 0은 뭐예요? 0 더하기 동그라미는 동그라미가 되죠. 즉, 동그라미는 값이 1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요, y는 2x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았는데요. 평행과 수직 모두 다 할 줄 아셔야 문제가 풀리겠죠. 자, 그 다음에 9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은요. 원의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네요. 원의 방정식은 제가 뭘 알면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했죠?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9번 볼게요. 자, 9번 보시면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이 주어졌죠. 네, 중심은요 3,2고요. 반지름은 1이래요. 그때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중심과 반지름을 알면 원의 일반적인 방정식에 대입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원의 일반적인 방식 뭐예요?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일 때 뭐예요? 자, 적어볼게요. x-a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의 제곱. 이 식은 일반적인 원의 방정식은 기억을 해주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아니라면 이 모양이 이런 의미라는 걸 보고 보통 문제에서는 이렇게 제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a 대신에 3을 대입을 하면 x-3의 제곱, b 대신에 2를 대입하면 y-2의 제곱, r 대신에 1을 대입하면 1의 제곱은 1.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한 문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2였다면 2의 제곱이 4, 즉 2가 아니라 4가 된다는 점 주의해 주시고 우리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세 가지 알고 있어야겠네요. 그러면 중심, 반지름, 원의 일방적인 방정식을 알고 계셔야 문제가 풀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0번은요. 원점에 대하여 어떤 점을 대칭 이동한 점을 구하라고 하네요. 제가 2019년도 1회에서요. 총 4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어떤 방법을 알려드렸죠? 자, 대칭 이동은요. 총 4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자, X축 대칭 이동, Y축 대칭 이동, 원점 대칭 이동, Y는 X 대칭 이동이나 했었어요. 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X축, 자, 만약에 제가 A, B라는 점을 X축 대칭 이동한대요. X축 대칭 이동한다는 말은 여기가 만약에 A, B면 X축, 즉 가로축을 기준으로 이거를 대칭 이동할 거예요. 자, 그러면 X좌표는 어때요? 그대로고 Y좌표만 보호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겠죠. 그러면 Y좌표, Y축 대칭 이동은 어때요? 이렇게. X좌표는 보호가 마이너스가 붙어 나오고 Y좌표는 그대로. 이거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Y축, X축, Y축을 우리 표현해보면 X축은 이 X는 좌표가 그대로. 근데 Y좌표에는 마이너스가 붙어 나오고 반대로 Y축 대칭 이동은 X좌표에만 보호가 붙고 보호가 마이너스가 붙고 Y좌표는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원점 대칭 이동은 어떻다고 했어요? X좌표와 Y좌표 둘 다에 보호가 붙는다고 했었어요. 마이너스 보호가 붙고요. 그 다음에 Y는 X 대칭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X자리와 Y자리를 두 개 바꾼다. 즉 B, A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4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래요. 어떻게 한다고요? X좌표와 Y좌표 두 군데 둘 다 마이너스라는 보호를 붙일 거예요. 자, 그러면 3,4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게 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만약에 이걸 까먹으신 분들은 직접 우리 원점 대칭 이동 해보면 되죠. 문제 그려져 있어요. 친절하게도 마이너스 3,4 원점 대칭 이동이니까 이렇게 그대로 적어주시고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1번부터 10번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자, 1번부터 10번 어떤 문제였는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복습 타임입니다. 자, 1번은요. 어떤 문제였어요? 다항식 관련된 문제였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3a-b, a에 a 좌변, 즉 x제곱 플러스 x 대입하고 b 대신에 3x 플러스 4 대입하는데 우리 항상 a 대신에 대입하는 거 가로치고 b 대신에 가로 대입하는 거 가로쳐야 답이 틀리게 안 나온다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전개하고 마이너스랑 플러스 곱해지면 마이너스, 플플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라고 했었습니다. 자, 2번은 항등식, 좌변과 우변 똑같이 만들어줄 거예요. 정리는 우리 앞에서 한 1번처럼 정리를 다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목과 나머지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 푸는 방법 두 가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나머지 정리, 두 번째 조립제법. 첫 번째 나머지 정리는 뭐예요? 나누는 수 x-1, x-3 이런 것이 0이 되는 x값을 찾고 그 x값을 어디다 대입할 거예요? 나누어지는 다항식 긴 거 있죠? 거기다가 대입을 하면 뭐가 나온다? 나머지가 나온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나머지가 0이다. 조립제법 이용해도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했죠. 조립제법은 목이랑 나머지 둘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조립제법은 어떻게? 나누어지는 수, 그 문자 앞에 있는 개수를 나열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나누는 수는 0이 되는 x값 찾아서 밑으로 내리고 서로 곱하고 더하고 이거 반복해 주시면 목과 나머지 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소수 관련된 문제는 뭐 기억해야 된다고요? i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 기억을 해주시고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 했고 5번은 마찬가지로 스케일 위에 있는 값이 최대값, 아래에 있는 값이 최소값 뭐만 봐야 된다고요? 실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부등식 절대값 붙어 있는 건데요. 절대값 붙어 있는 거는 부등호가 이거이거나 이거일 때 달라진다고 했었어요. 자, 왼쪽이 더 작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이 부등호를 두 개 쓰고 작은 것보다는 크고 큰 것보다는 작다. 이렇게 자, 만약에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 밖에 있는 그 수 있죠. 오른쪽에 있는 수를 오른쪽에 적어주고 그거에 마이너스 붙은 거를 왼쪽에 적어준다는 식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부등식이 우리 절대값 붙은 게 더 크다라고 나오면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거 그대로 적어주긴 적어주는데 얘를 x-1이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데 or 또는 x-1은 마이너스 3 작은 것보다는 더 작다 부등호 바꿔서 이렇게 나타내주기로 했었습니다. 자, 중점의 좌표는 평균 의미하는 것처럼 x는 x끼리 y는 y끼리 서로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준 좌표를 얘기했었고요. 수직은 뭐라 했었죠? 8번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찾기로 했었고 중심은요 반지름의 길이와 원의 중심 그걸 알아서 원의 일반적인 방정식 x-a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a제곱 거기다가 a, b 그 다음에 r을 대입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거 대칭 이동은요 x축, y축, 원점, y는 x 다 기억을 해주셔야 하는 문제고요. x축은 자, y좌표에 마이너스 5 묶고 y축 대칭 이동은 x좌표에 마이너스 5 묶고 원점 대칭은 둘 다에 묶고 y는 x 대칭 이동은 x랑 y 자리 두 개가 바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11번과 20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11번 문제는 항상 연립 부등식 관련된 문제예요. 친절하게도 우리는 그런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프는 문제에서 잘 그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부등식의 영역이 바로 x제곱 잠시만요. 자, 1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인데요. y는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보다 더 작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보다 2개 작다는 부등식이 두 개가 나오네요. 자, 여기서 2019년도 1회랑 약간 다른 부분은 2019년도에서 1회는요, 여기가 등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계가 실선으로 표현이 되었는데, 지금 등호가 있지 않아서 경계가 점선으로 표현된 거 있죠. 하지만 1, 2, 3, 4 둘 다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하고 자, 경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는 경계가 다 그려져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경계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 이게 y는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입니다. 자, 우리 영역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y가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보다 어떻대요? 더 작대요. 자, 이거 어려우시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 점 하나 대입해 보기로 했죠. 0,0이 가장 쉬워요. 경계 부분만 아니면 되거든요. 0,0 대입해 볼게요. 0은 1보다 어때요? 더 작죠? 네, 식 성립합니다. 즉 0,0이 들어있는 이 밑에 영역이 우리가 원하는 영역이 되겠네요. 자, y값은 마이너스 2보다 더 작대요. 어디예요? 여기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게 두 개 겹치는 구간 어디예요? 바로 여기. 이렇게 되겠네요. 이 밑에. 자, 우리 마이너스 2도 똑같이 마이너스 3 대입해보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3은 네, 우리 성립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밑에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 연립 부등식이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 부등식과 두 번째 부등식에서 모두 성립하는 영역을 골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겹치는 구간, 겹치는 영역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계속해서 12번 집합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1회에서는요, 뭐가 나왔냐면, 바로, 합집합이 나왔었어요. 자, 합집합은 우리 이런 기호로 표현을 했고요. 이게 합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은요, 네, 이런 게 교집합이었죠. 합집합은 모든 원소의 합, 자, 모든 원소 다 포함한, 다 나열한 거를 합집합. 교집합은 겹친다. 겹치는 원소들만 우리는 교집합이라 불렀어요. 자, A는요, 집합 A는요, 1, 2, 5, 10이라는 원소를 가진 집합이고요. B는요, 2, 3, 5, 7이라는 원소를 가진 집합입니다. 이때 A 교집합 B의 N을 물어봤어요. 이게 뭐라고 했었죠? A 교집합 B, 이 N은요, 원소의 개수. 즉, 그러니까 A랑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게 된 거네요. 자, 그러면 A랑 B의 교집합, 즉 A랑 B 둘 다에 들어가는 원소가 뭐가 있어요? 1 여기 없고 2는 있네요. 자, 5 여기 있습니다. 자, 10은 없네요. 즉 A 교집합 B는요, 원소가 2랑 5가 되고, 그렇게 해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2개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추가적으로 제가 만약에 문제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자,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A 합집합 B는 뭐가 돼요? 1, 2, 3, 5, 7, 10. 5, 7, 10.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뭐가 돼요? 1, 2, 3, 4, 5, 6, 총 6개. 이런 식으로 합집합도 풀었었죠.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다음에는 13번 대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명제에서는 여기 대우 문제가 잘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2019년도 1회에서는 여기라는 문제가 나왔었고, 이번에는 대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네요. 자, 13번 대우인데요. 자, 대우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이 대우. 자,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었어요. 이때 역은 뭐였죠? 역 앞뒤를 2개 바꾼다. 그래서 Q이면 P다라고 했었고, E는 뭐였어요? 양쪽에 두 문장에 둘 다 부정을 붙인다. 부정은 물결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P가 아니면 Q도 아니다. 대우는 뭐였어요? 역이랑 E를 2개 합친 것. 즉, 앞뒤로 바꾸고 그 다음에 물결 표시한 거. Q가 아니면 P도 아니다.
자, 그러면 대우를 가지고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P는요, 뭐가 나오냐면 x가 1보다 크면 x제곱은 1보다 크다. 자, 어때요? x는 1보다 큰 게 P고 x제곱이 1보다 큰 게 Q가 되겠죠. 자, 대우는 뭐가 돼요? 대우는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자, 그런데 Q가 아니다. 자, x제곱이 1보다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x제곱이 1보다 1이 아니면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은요. x제곱이 1이 1보다 크다가 아니면 이라는 말은 x제곱이 1보다는 작거나 같다로 갈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같다도 표현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자, x제곱이 1이다의 부정은요. 뭐가 된다고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등호가 붙는 이게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x가 1이면의 부정은 뭐가 돼요? 1이 아니면 즉 x가 1보다 크다의 부정은 뭐예요? x가 1보다 더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적용해서 우리 대우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대우는 Q가 아니면 뭐예요? x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P가 아니다. 부정은 뭐예요? x가 1보다 작다. 자, 이런 문장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역도 한번 찾아볼까요? 앞뒤 문장 바뀐 게 뭐예요? 3번이고요. 이 두 개 다 부정 붙은 거는 뭐예요? 바로 2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 여기 대우 모두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14번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여기는 합성함수가 나오거나 역함수가 나온다고 했었어요. 1회에서는 합성함수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역함수 개념이 나왔네요. 자, 함수 f가 정의역이 x, 공역이 y인 함수가 있는데 뭘 만족한대요? 자, 이런 걸 만족하는 a 값에 대해서 물어보았어요. 자, 우리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f는 본 적이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처음 보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요거는 뭐냐면요. 여기 앞뒤 바뀐 거. 즉 y에서 x로 가는 f의 역함수.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f의 역함수라고 불러요. 자, 역함수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x랑 y 자리를 바꾼, 즉 x랑 y는 x 대칭이동 했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즉 x랑 y를 바꾼 거를 얘기해줘요. 즉 우리 한번 제가 그림에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f가 있는데요. 정의역 x, 그다음에 y. 자, 2, 3, 4, 5가 있고 1, 2, 3, 4가 있는데 2는 1, 3은 3, 4는 2, 5는 4로 가네요. 자, f 역함수 a를 대입했을 때 4가 나온대요. 즉 어떤 거냐면요. 여기에 있는 역함수니까 a는 1, 2, 3, 4 중에 하나가 되겠죠. 여기 a예요. a에 뭘 대입을 했더니 뭐가 나왔대요? 4가 나왔대요. 그 말인즉슨 뭐예요? 2를 대입해야 4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정답 A는 2가 되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신 분들도 한번 계시니까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F 역함수는 이런 기호로 나타내고 X자리와 Y자리가 두 개 위치가 바뀐 거예요. 즉 F 역함수는 Y에서 X로 가는 함수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A 값에 뭘 대입했을 때 뭐가 나왔어요? 4가 나왔어요. 자, 뭘 대입해야 4가 나올까요? 이 모양 그대로 반대로 2를 대입해야 4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A 값이 F 역함수 1을 대입을 해야 4가 나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5번은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 문제가 나왔는데 아마 2018년도에서는 등비 수열도 나오니까 그 부분도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등차 수열이 뭐라고 했었어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갈 때마다 같은 수가 더해지거나 빼진다 라고 했었어요. 자, 15번 볼게요. 자, 등차 수열. 자, 주어진 수열이 등차 수열이래요. 자, 네모칸은 1, 4, 7, 10, A, 16. 자, 이때 점점점점 계속 가는데 A 값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자, 등차 수열은 첫 항에서 두 번째 항으로 갈 때 얼마만큼 커지는지를 확인을 해줘야겠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커지네요. 1에서 4로 가면 플러스 3, 4에서 7로 가면 플러스 3, 7에서 10으로 가도 플러스 3. 그렇다면 10에서 A로 가는 것도 3만큼 커져야 되고 A에서 16으로 가는 것도 플러스 3만큼 커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A 값이 무엇이 될까요? 10에다가 3을 더해준 값인 바로 13이 우리 A 값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정답은요, 13번, 13인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 15번 풀어보았고요. 그 다음 무리함수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무리함수는요, 우리 지금 2019년도 1회에서는요, 유리함수 개념이 나왔어요. 유리함수에서는 뭐만 알면 된다고 했었죠? 점근선을 찾았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함수 개념이 나왔어요? 무리함수 개념이 나왔어요. 자, 무리함수는 보통 어떤 걸로 표현이 되냐면요, 이런 걸로 표현이 됩니다. 무리함수에서 문제를 풀 때는요, 똑같이 우리 뭐만 찾을 거냐면요, 무리함수에서는요, 점근선이 없어요. 점근선이 아니라 우리 뭐 찾을 거냐면 바로 꼭지점이라는 개념을 찾을 거예요. 무리함수는 보통 어떤 모양이냐면요, 자, 이렇게 생겼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이 있는데, 자, 여기 보이는 꼭지점, 여기 부분들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 부분들이 바로 꼭지점이에요. 이 부분을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 부분만 찾으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어진 곳에서 y는요, x 플러스 2 루트 x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에요. 꼭지점 찾을 거예요. 우리 유리함수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유리함수는 이런 똑같은 방법으로 점근선을 찾고요. 무리함수는 똑같은 방법으로 꼭지점을 찾아요. 자, 우리 이 안에 루트 안에 있는 근호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x값을 찾아줍니다. 그게 우리 꼭지점의 x좌표가 돼요. 자, x값 뭐예요? 마이너스 2예요. 자, 우리 꼭지점의 좌표, 그러면 우리 꼭지점의 x좌표 찾았네요. 그럼 y좌표 찾을 건데 y좌표는 굉장히 쉽게 이 뒤에 있는 거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우리는 무리함수의 꼭지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그림 1, 2, 3, 4 한번 볼게요. 꼭지점. 자, 꼭지점 1번은 꼭지점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2,1에 있네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 있는 건 어디예요? 바로 4번이 되겠네요. 자, 객관식 2번을 보시면 꼭지점이 어디 있어요? 0, 마이너스 1에 있고요. 3번은 마이너스 2, 0에 있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 있는 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리함수는요, 굉장히 많은 걸 알아야 하지만 우리 유리함수랑 똑같이 문제 푸는 스킬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제 푸는 스킬은 유리함수는 점근선 찾기, 무리함수는 뭐 찾기? 꼭지점 찾기. 자, 그러면 유리함수 점근선 찾을 때 이
유리함수는 분모에 있는 x값이 x 그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이 그 x는 해서 하나의 정근선이 되고 그 뒤에 있는 게 y는 해서 정근선이 됐었는데 무리함수는 꼭지점 찾을 거예요. 꼭지점은 루트 근호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x값이 바로 꼭지점의 x좌표이고 그 뒤에 있는 것이 꼭지점의 y좌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4번을 찾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17번 수열의 합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17번 보겠습니다. 자, 수열의 합은요. 기호가 시그마라는 기호였는데 굉장히 신기한 기호였죠. 자, 17번 K가요. 1부터 AK 플러스 2를 다 더했더니 16이 나왔대요. 이때 뭘 물어보았어요? K는 1부터 AK 1부터 5까지 대입한 값을 다 더한 값을 물어보았어요. 자, 우리 2019년도 1회에서요. 어떤 걸 했었냐면 이렇게 두 식을 더한 거는요. 서로 분리가 된다고 했었어요. 어떻게 분리가 된다고 했었죠? 이 수열의 합 기호인 시그마는 두 번 다 앞에 쓰인다고 했었어요. 제가 한번 다시 이거 표현해 볼게요. 어떻게 쓰여요? AK 더하기 분리돼요. 어떻게? 기호는 똑같이 쓰고 이렇게. 이게 두 개가 분리가 된다고 했었어요. 자, 두 개가 분리되는데 우리 구하고자 하는 값은 이 값인데 이 값이 16이니까 뭐만 구하면 돼요? 이 값이 무엇인지만 알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개념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 값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수열의 합의 기호의 의미는 뭐였죠? K는 1부터 5까지 각각 대입한 값을 어떻게 한다? 다 더한다. 자, 그런데 여기 옆에 있는 식에 K 값이 있나요? 네, 없어요. 즉, K 값이 1, 2, 3, 4, 5 무엇이든 간에 식은 2예요. 즉, 2는 K는 1일 때도 2고 K가 2일 때도 2, K가 3일 때도 2, K가 4일 때도 2, K가 5일 때도 2. 즉, 이 값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더한다. 즉, K 2를 5번 더한 거. 이렇게 해서 5번 더하면 10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값은요, 바로 10이 됩니다. 5랑 2를 곱해주면 끝이 나요. 자, 그렇다는 말을 한번 다시 정리해서 적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가 1부터 5까지 AK를 다 더한 값에 10을 더해줬더니 16이 나왔대요. 그럼 이 값이 뭐가 돼요? 바로 16에서 10을 뺀 값인 6. 즉,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열의 합은요. 이 두 가지 포인트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분리되는 개념하고 이렇게 수열의 합의 의미, 즉 식에 대입을 해서 그 값을 다 더한다는 개념만 알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인 우리 18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8번은요. 수열의 관계식에 대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 겉보기에는 관계식이 어려워 보여도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푼다고 했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자, 어떻게 푼다고 했어요? 우리 관계식에다가 n은 1, n은 2, n은 3, 쓱쓱쓱쓱 이렇게 구하고자 하는 값이 나올 때까지 대입을 하면 된다고 했었죠. 자, 우리 주어진 수열이 뭘 만족을 하냐면요. 첫 번째 항은 2고요. 수열의 관계식은 an 플러스 1항은요. an의 2분의 1을 곱한 값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n에다가는요 1, 2, 3, 4 쭉쭉쭉 모든 값을 자연수로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n에다가 1을 대입할 거예요. 자,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여기다가 각각 대입을 하면 n 플러스 1은 뭐가 돼요? a 2는 2분의 1 곱하기 a 1 맞아요? 자, 여기는 곱하기 생략되어 있는 거죠. A1은 뭐라 했어요? 2라 했죠. 그러면 A1 대신에 2 대입하면 2분의 1 곱하기 2가 돼요. 2분의 1 곱하기 2는 약분이 되므로 1이 되겠죠. 즉, 우리 두 번째 항은요, 1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지금? A4 값이죠, A4. 그러면 이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대입해봐요? n은 2 대입해볼게요. n은 2 대입해보겠습니다. 자, 2 대입하면 2 플러스 1은 3, A3이 되고
2분의 1 곱하기 A2. A2는 뭐라고 했어요? 1이라고 했는데 여기 곱하기 생략되어 있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1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A4값 구해야 되는데 A3값까지밖에 안 구해졌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n에다가 3을 한번 대입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하고자 하는 값 A4 값이 나오네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A3.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A3 값 뭐예요? 바로 2분의 1이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은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곱하기 관련된 문제 계산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의 1이랑 2를 곱할 거예요. 자, 우리 항상 분수는요, 약분을 해줘야 돼요. 약분할 수 있는 것끼리. 자, 2는요, 어떤 거예요? 약분은 어떻게 해요? 위아래 분모, 분자끼리 약분을 하죠. 즉, 자연수는 분모랑 약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랑 약분을 하니까 이렇게 1 곱하기 1은 1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도 해볼까요? 자, 우리 곱하기는요, 서로 이제 위아래 서로 약분할 게 없죠. 그러면요, 분수는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고요,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요. 즉, 1 곱하기 1, 2 곱하기 2가 되죠. 그렇게 해서 1, 4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9번은요, 우리 지수 관련된 문제인데, 지수 관련될 때 우리 위치 갖고 지수가 다른 걸 곱하는 것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나누기도 나왔네요. 나누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9번입니다. 뭘 간단히 하래요? 2의 2승에서 2의 마이너스 1승을 나눈 것을 2의 몇 승으로 표현하라는 의미겠죠. 자, 나누기. 나누기는 어떤 의미예요? 곱하기 위아래를 두 개 바꿔서 곱하라는 소리죠. 즉, 2의 2승을 저는 곱하기 이 뒤에 걸 곱하기로 바꿔볼게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었어요? 2의 마이너스 1승은 뭐랑 같다고 했었죠? 네, 2의 마이너스 1승은요, 2분의 1이랑 같다고 했어요. 맞아요? 2의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이랑 같은데 여기 앞에 나누기가 있죠. 그러면 우리 곱하기로 바꾸려면 이 아래 위아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 개 바꿔줘야 된다고요. 그럼 2분의 1을 위아래로 바꾸면 1분의 2, 즉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여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거겠죠. 즉 2의 2승 나누기 2의 마이너스 1승을 곱하기로 바꾸면 2의 2승 곱하기 2의 1승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 2019년도 1회에서 한 거랑 똑같죠. 위치 갖고 지수가 다를 때 이런 곱하기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지수끼리 두 개 더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의 3승인 8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왜 이게 더하기냐? 2를 두 번 곱하고 또 2를 곱하면 2를 몇 번 곱하게 돼요? 3번 곱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나누기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지수에다가 부호를 바꿔준 걸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요, 제가 만약에 2의 2승 나누기 2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냐면 나누기죠. 나누기 마이너스,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꿀 때는 이 앞에 지수 앞에 있는 부호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그다음에 지수끼리 더해주시면 2의 4승인 16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누기 할 때는 지수에 있는 부호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0번은요. 또 처음 보는 유형이네요. 자, 하지만 처음 보는 유형이지만 계산하는 방법은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던 계산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번. 자, 20번은요. 양수 n에 대해서요. 로그 n 값을 나타낸 거래요. 로그 n 값.
자, 이때 A 값을 물어보았는데요. 우리 평소에 알고 있던 모양이랑 살짝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여기 밑에 우리는 2나 3이나 이런 숫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죠. 이럴 때는 뭐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냐면 바로 10이라는 숫자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은 바로 단 로그 n은 로그 10의 n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말이 없더라도 우리는 10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n의 값에 따라서 로그 n 값을 구해보았는데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로그의 10의 0.1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10이 생략이 되어 있다 했죠. 그러니까 10의 몇 승 이런 걸로 바꿔야 우리 로그 10의 10은 1이라는 거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즉, 우리는 로그 10의 몇 승 이런 식으로 바꿔야 어떻게 돼요? 이 네모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로그 10의 10은 1이 되므로 답은 네모가 된다. 이런 거를 이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0.1은요 10의 몇 승이에요? 0.1은 10의 몇 승일까요? 자, 0.1을 분수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0.1은 뭐예요?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자, 우리 제가 2의 마이너스 1승이 2분의 1이라는 걸 알려드렸었는데 자, 10의 몇 승이에요? 네모가? 네, 네모는 10의 마이너스 1승일 때 우리 이렇게 마이너스 1승일 때는 위아래가 바뀐다 했었죠. 10분의 1. 즉, 네모는요. 네모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이렇게 A 값은요 바로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만약에 이 개념을 모른다고 하더라도요 사실 이 문제에서는 굉장히 많은 힌트를 줬어요. 어떤 힌트를 줬어요? n이 0.01일 때 마이너스 2고요 1일 때 0이고 10일 때 1이었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1씩 커지고 있죠. 마이너스 2보다 1만큼 큰 것은 마이너스 1로 2번이 될 거예요. 그거를 보고도 이 문제를 답을 찾을 수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과정을 알면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요 당황을 하지 않고 답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정확하게 아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이런 식으로 10이 있으니까 10과 10의 몇 승으로 관련된 식으로 나타내줘야 우리가 간단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염두를 해두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11번부터 20번까지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 복습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은요. 어떤 문제였어요? 연립부등식 내용이었는데 1회랑 다른 점은 우리 경계, 등호가 없기 때문에 경계가 실선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고 영역을 표시할 때 더 아래면 밑에, 그 다음에 뭐 이쪽 이거는 점을 대입해보고 그 석이 성립이 되면 그 영역을 포함하는 영역이고 그게 아니면 그 반대쪽을 포함하는 영역이라는 거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 연립부등식이니까 두 영역이 겹치는 영역을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12번 교집합을 물어봤는데 n은 우리 개수,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고 교집합은 서로 겹치는 수. 그 다음에 13번 여기 대우는요. 역은 두와 두 위치를 바꾸는 거. 이는 두 개 다 고정 붙이는 거. 대우는 위아래 두 개 위치 바꿔서 고정 붙이는 거. 하지만 우리 13번은 2019년 1회랑 다른 점은 뭐뭐이 아니다. 부정을 할 때 부등호의 부정은요. 그 부등호가 반대에 등호가 붙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14번은요. 우리 역함수 관련된 개념인데 역함수는 이런 모양이었죠. 이런 모양이었고 반대로 가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은 같은 수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리함수는 뭐만 생각해주면 된다고 했죠? 꼭지점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꼭지점 어떻게 생각해줍니까? 루트 안에, 근호 안에 들어있는 식이 0이 되는 x값이 바로 꼭지점의 x좌표, 그 뒤에 있는 게 꼭지점의 y좌표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열의 합 부분은 분리하는 거랑 그 다음에 수열의 합 그 의미, 그 값을 대입한 값을 다 더한다. 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수열의 관계식은 n은 1, n은 2, n은 3 계속해서 대입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을 때까지 대입해보는 거. 그 다음에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일 때는 밑이 같고 지수가 다르면 곱하기일 때는 지수를 더하고 나누기일 때는 지수를
뺀다. 아, 이 개념을 설명을 안 해드렸네요. 제가 깜빡했네요. 자, 19번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19번 보시면요. 자, 19번에서 제가 깜빡한 개념이요. 자, 2의 2승 나누기 2의 마이너스 1승이었죠. 제가 이거를요, 곱하기로 바꾸는 개념만 알려드렸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나누기일 때는요, 밑이 같고 지수가 다를 때 나누기는요, 이 지수끼리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바로 빼주시면 됩니다. 빼야 돼요. 2랑 마이너스 1을 서로 빼줄 거예요. 2랑 마이너스 1을 서로 빼줄 거예요. 자, 마이너스 1 붙었죠? 마이너스 1 여기 앞에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2의 3승이 되고 이 3승보다 한 단계 더 거치면 2 플러스 1이니까 2의 3승이 됩니다. 이렇게 했었고요. 20번은 로그 n 값 구하는 건데 로그 밑에 수가 없으면 10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10이랑 관련된 지수로 나타내고 그걸 앞으로 보내고 1 로그 10은 10 로그 10의 10은 1이다. 이거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 2019년도 2회에 1번부터 20번까지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약간 2019년도 1회랑 약간 다른 감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내용이 비슷하고요. 계속해서 2018년도, 2017년도 걸 풀어보다 보면 그 수학적인 그 범위가 절대 벗어나지 않고 한정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살짝 공부도 심란하고 하실 텐데 조금만 더 힘내서 아, 나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포기했던 수학도 한번 더 보면서 점수를 많이 상향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